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쵸, 역시 달러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갈 거고요. 나도 다시 오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빠졌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쵸, 빠지고 있죠. 그쵸, 빠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면요, 탈출연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계좌는 네, 이렇게 돼가겠죠. 자, 어제 잠깐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시 밀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대로 계속 밀려서 망하느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냐? 자, 지수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코스닥은요, 전 여기 깨지면, 네, 9400, 940입니다. 940 깨지면, 네, 940 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어, 거의 이제 네, 추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보합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엔 선들이 좀 많았죠. 그냥 선들 다 없애고, 네, 뭐예요? 완벽한 보합장입니다, 여러분. 보합장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길게 한번 볼까요? 빠지면 보합장이에요. 그래서 자, 코스 P는 얼마죠? 제가 빠지면 아마 이거 말씀드렸어요. 5천에서 6천 사이 정도 될 거라고 말씀. 5천에서 6천입니다. 얘네가 좀 폭이 좀 넓어요.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4천 후반이긴 하네요. 4천 후반인데 뭐 4900면 이 라인 때요. 그러니까 제가 5,200인가 5,400 정도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보합 나오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만큼 떠버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여기가 지금 네, 이쪽이 적정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떴거든요. 너무 많이 떴는데 이후로 어떻게 될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추세는 살아 있는데 아직 엄청난 뭐 매도 물량이 나와준 것도 아니고요. 가격이 엄청 꺾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만일에 코스피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린다면 여기요. 밀린다면 여기가 뭐예요? 보합장이 되겠죠. 여기가 보합장입니다. 아직 추세는 한참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자, 대형주 물량들 나오는 거 알아요. 그 대형주 중에서도 중간급 애들은 아직 많이 안 뜬 애들도 있고, 심지어 뭐예요? 대부분 뭐 중간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애들이겠죠. SK 바이오팜이나 h 기술현, 네, 보시면은 중간급 한 100위 밑에 있는 애들 대충 보면, 인후공업이나 보시면 모양이 그냥 가다가 밀려서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큰 추세를 타다가 밑으로 밀리네. 큰 추세를 타다가 밑으로 밀리네. 그쵸? 이 모양이 많죠. 우리 지금 보유 종목들도 그 모양이 많아요, 여러분. 밀린 애들 중에. 추매를 안 해서 그렇지, 추가 매수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거의 그렇습니다. 태광도 그렇고, 대한광통신도 지금 광통신도 많이 밀리고 있죠. 그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6, 7% 정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50% 되면은 추매 들어갈 거라고. 근데 춤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기 이런 애들 들어가요. 자, 5에서 6%, 예, 6, 7%? 7%인가요? 예, 6에서 7%인가? 어쨌든 그쯤 됩니다. 네. 이게 수급 들어온 건데, 계속 쌓아주면은 오늘 좀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네.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수급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이후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닥은 보합장에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코스피는 그래도 아직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가 상승을 해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빠질 거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 이제 여기에 수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죠.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진다는 얘기는 단가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많이 빠져 있던 애들이 이게 바로 반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빠져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빠져 있는 애들이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장이, 자,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퍼센트입니다. 자, 지금 뭐예요? 그쵸? 50% 정도 되면 다시 상승해 줄 거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수급이, 자, 지수가 빠지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고,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밀림의 횡보. 이 흐름들이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흐름이랄 거라니. 밀리던 게 계속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애들은 쭉쭉 올라갈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는 애들은 쭉쭉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종목에, 수용하면 안 됩니다. 반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등락률로 따져서 보면, 6월 달로 봐야죠. 5월 달, 한 달치로 봤을 때 분명히 상승하고 있는 애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액면병합 말고요. 다 액면병합이에요. 다 액면병합이에요. 아이고, 뭐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하니까 액면병합 많이 했습니다. 와, 이제 목 줄였네요. 대적으로. 해봐야 300 몇 프로 나온 거 역시 액면병합입니다. 액면병합 종목들이에요, 다. 아이고,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좀 찍어본 건데, 자, 종목들 보시면, 그다음 이제 액면병합 안 하는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이게 튀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정도가 좀 다르겠죠. 백면병합이 많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은 아직 있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느냐. 그럼 이런 애들 잡으면 수익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 시장은요, 대형주는 대형주가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꾸준히 올라가는 반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도 뭐가 돼요? 그냥 바로 밀려버려요. 이 밑에까지도 밀려버려요. 왜냐? 핸들링 해주는 폭차가 대형주는 규모가 크죠. 그러면 얘네는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는 뭐가 돼요? 핸들링 해주는 폭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외로 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시장이 안 좋아지면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말씀드리면 일봉으로 말씀드려 보면 자,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끝나신 애들이라면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보이죠. 추세를 탔네. 이후로 밀리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대부분 다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추세 탔는데 그나마 여기 있던 물량들이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계속 올라갈까요? 자,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자, 밀리면 또 이 라인 때에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원래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라고 말씀드려요. 이 시장이 점점 커가는 방식, 커가는 방식. 그래서 꼭지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눌림 나옵니다. 눌림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 식의 흐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네, 제가 이제 밑에서 밀리는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올라갔어. 밀렸어.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 횡보, 이게 수급이 들어온다. 자, 이제 많이 올라왔어. 여기서 많이 올라왔어. 그 다음 뭐가 돼요? 밀리고 나서 횡보. 그쵸?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수급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이 쌓아줍니다. 그럼 뭐예요? 지수는 이 정도 되면 지수는 밀릴 수도 있고 고압일 수도 있어요. 일정 구간 유지만 해준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물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때는 이 자리 들어가긴 해요. 그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예요. 그런데 밀리면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구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유한 종목으로 그냥 바로 가서 말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태광이 제일 많이 밀린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건 어떤 날인데, 자, 보시면, 네, 올라오죠? 횡보입니다. 네, 한번 올라와 추세를 타긴 했지만 밀려버렸죠? 이제 바닥으로 밀려서 이제 여기 이제 수급 들어와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움직여 주는데 중요한 건 박스권이 여기 있죠. 얘는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다시 밀립니다. 이러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장이 좋으니까 이거는 별로 장이 안 좋았을 때라고 본다면 장이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줘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 부합장도 이런 구간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수급을 봐야 된다. 그럼 얘네들 지금 여기 가다가 밀리고 지금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잘 타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횡보해 주는 구간들이 생기겠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구간이 횡보 구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수급 여부를 보면서 네, 또 상승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저도 매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직 네, 속단하기는 아직 들어가지고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20 몇 프로, 그때 어저께 11%까지 올랐었죠,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보여요. 이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전 추매할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자, 추매를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린 기다립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지금 다 찍어봐야, 지금 많이 밀린 거 찍어봐야
자, 중요한 건 검정색 박스권에서 밀리는 정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밀리는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그래서 올라와 줬는데 지금 분홍색 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 뭐 이렇게까지 밀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위 상단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분홍색 선 밀려서 지금 떨어지는 중이냐, 아니면 안에 바닥에서 횡보 중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오겠지만 우린 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수급 여부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 좀 잠깐 반짝했다고, 예, 희망적인 동영상을 찍었는데 바로 이래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수급 들어온 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간 되면 어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매수하자, 이렇게 해도 뭐예요? 좀 횡보해 버리는 거죠. 늘어집니다. 늘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묶이죠. 돈만 묶이게 되는 거예요. 돈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렇죠. 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 이런 애들이 올라와줘요. 이런 애들은 수급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추세거든요. 앞으로 인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냐, 왜냐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이제 수급을 확인을 하면 지수가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인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뭐가 되냐. 자, 추세의 강도를 약하는 강도. 그러니까 상승 강도가 셀 거냐 작을 거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후속 후속이 있냐, 뒤에서 받쳐주는 힘들이 얘네들이 올라가겠느냐 안 올라가겠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은 아직 최악까지 온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가 이 박스권이 뭐예요? 지금 상승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고 한다면 분홍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박스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심각한 건 뭐예요? 이 검정색 박스권이 파란색 밑에 라인으로 빠져서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은 힘이 없습니다. 밀립니다. 하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버텨주는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쵸.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이 파란 라인 벗어나지만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급력, 돈이 계속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지수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요 근래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을 판단할 겁니다. 아시겠죠?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을 판단할 거고요. 지금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홀딩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광통신 정리해야 돼. 이만큼 빠질 수도 있네.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그쵸.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홀딩합니다. 전 위에서 산 종목들이 그렇게 비중이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이란 문제든 뭐 어쨌든 결국에는 유가 끌어올리는 건 투기 세력 애들 문제로 분명히 나와줄 거고요. 그죠? 자, 달러 가격은 무시 못합니다. 달러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계속 경고를 제가 했었죠. 유가도 높아질 겁니다. 이거 망하라는 얘기 아니냐? 네. 너무 많이 올랐죠? 결국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비중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비중 줄여 나가셔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손절도 몇 종목을 했고, 자,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세신 분들은 줄여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떠 주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때 21% 네 그 정도 되는 종목들 뭐예요? '아 이 비중 좀 줄여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6-7% 정도의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더 쌓이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죠. 좀 희망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지금은 시장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네 차익 어 수익을 보는, 그리고 뭐 환차익도 그랬겠죠. 네. 그리고 시세 차익으로 있는 물량들이 나와 주면서 네 좀 밀릴 거고요. 밀리게 된다면 뭐가 돼요? 그쵸. 좀 안정화되면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올 때까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모아 가셔야, 그러니까 모아 가는 것보다는 어 안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